academic language into every language.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부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translating이 지금 진짜 주어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언어를 everyday language 하는 말은 일상 언어입니다. 그냥 일상 언어. 그러니까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 언어로 translating 바꾸는 것은 can be 뭐가 될 수 있더라? an essential tool이 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tool 하는 말은 도구고 essential 하는 말은 필수적인 이런 뜻입니다. 빔이 되게 뿌연 거 같지 그래? 기분 탓인가? 자, 그래서 for you 당신에게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필수적인 도구인데 이 당신이 어떤 뭐로서 작가로서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어떤 당신이 당신을 위한 어떤 필수적인 도구인데요. 즉 뭐 하기 위함이다. To clarify your ideas to yourself 하니까 당신 스스로에게 당신의 생각을 clarify 명료화하기 위함이다. 명료화하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작가로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전문 용어라는 A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B라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영어 문법 관련해가지고 명사라는 품사를 설명할 때 명사라는 말을 다른 역할로 이제 풀어서 얘기하게 되면은 이름이 있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이름 그 명자란 말을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자, 그 다음에 for에 지금 콤마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as a writing theorist often note 하는데 요거는 지금 콤마니까 일단 끊어버릴게요. 자, 글쓰기의 이론가들이 종종 노트하는 바와 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노트라고 하는 말은 뭐 언급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목하다라는 말도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뭔가 언급하거나 이 사람들의 어떤 말에 따르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가 아니다.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과정이다?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A fully formed idea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formed, 형성된 생각과 함께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쓰려고 할 때 전체 어떤 자료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의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머릿속에 다 정리해 놓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글을 쫙 쓰다가 요 부분이 뭔가 막힌 것 같아. 그럼 요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쭉 쓰고 있다가 여기에서 뺄 놈들은 빼버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덧붙일 놈은 덧붙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처음부터 딱 쓰기 시작하면서 끝에까지 완벽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글쓰기 과정에서 뭐라 하냐면 퇴고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여러분. 글쓰기의 과정 중에 퇴고라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척해서 죄송해요. 자, 어쨌든 내 자신이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생각인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머릿속에서 we then simply transcribe in an unchanged state onto the page 하니까 자, 계속 들어가요. 머릿속에 있는 건데 어떤 머릿속에? 우리가 그러고 나서 단순히 묘사하는 거예요. 옮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화되지 않은 어떤 상태를 페이지에다가 옮기는 우리의 머릿속에 완벽한 어떤 형성된 생각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풀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풀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주목해 주시면 되겠고 자, on the contrary 네모칩니다. 대조적으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종종 뭐가 된다? means,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과정이냐니까 of discovery 하죠. 발견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발견이냐? in which 우리가 사용하는 발견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글쓰기 과정을 사용하는 발견인데 뭐 하기 위해서? figure out 하기 위해서. 저 figure out 하는 말은 이해하다 또는 알아차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해하거나 알아차리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글쓰기 과정이 바로 그런 발견이라는 건데요. 즉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는 우리의 생각이 이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빈칸에 아까 clarify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또 다른 빈칸 잡으라 하면은 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별표 하나 쳐보세요. 만약에 또 다른 빈칸을 얘기한다면 왜냐하면 같은 말을 지금 두 번 얘기하는 자리가 바로 요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장준혁 따라오냐? 멍 때리고 있지 마. 분명히 별표 치라 했으면 뭐라고 끄적끄적거리는 연습이라도 해야지. 자,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바로 뭔데요? 작가들이 종종 놀래게 되는 거예요. 뭐 하게 돼서? 발견하게 되어서 놀란 건데 뭐를 발견하게 되었더라? 다시 되잡고 주어 동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페이지에서 그들이 결국 끝내게 되는 것은 is quite different. 꽤 다르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What they thought it would be when they started 하니까 그들이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내용이 즉 페이지 상에 있는 내용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그 내용과 마지막에 끝나는 내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에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끝으로 들어가니까 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수정 작업을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what we are trying to say here 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뭔데요? Everyday language, 일상 언어가 종종 크루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발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전문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꿈으로 인해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일상 언어가 돼야 이해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병에 걸려 가지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 나름대로의 전문 용어만 오만사 팍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뭐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스레이팅 또 나왔죠? 당신의 생각을 좀 더 흔한 그 다음에 좀 더 단순한 용어로 바꾸는 것이 can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를요? figure out 또 나왔죠? 이해하도록 또는 알아내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당신의 생각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와는 반대로 as opposed to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are 하니까 자, 여기서 think 하는 건 그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생각들이 당신이 초기에 상상했었던 그것에 다시요. 당신이 초기에 상상했었던 그것들이 무엇인지와는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초기에 상상했었던 그것들에 관한 것과는 반대로, 즉 일상 용어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생각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 더 잡을게요. 잘 들으세요. 특히 경덕은 잘 봐. 자, 여기에서 이제 서술형 토막을 만약에 낸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다시 별표 하나 잡읍시다. 이 자리. 같은 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3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일상 용어로 바꾸고 단순하게 바꾸는 것이 결과적으로 뭐하게 한다? 네 생각을 똑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시험 범위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여겨지기 때문에 항상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4번까지만 하고 잠깐만 쉽시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갑니다. 빨리 나와라. 자, The growing field of genetics 합니다. 여기서 genetics란 말은 유전학의 성장하는 field, 분야는요. is showing,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요. 뭐를? What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하니까 수년 동안 과학자들이 suspected 해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suspect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쓰게 되면은 드래곤 체어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용의자. 용의자가 되거든요. 미안해요. 근데 이 suspect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의심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럴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랑 비슷한 거냐면은 believe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suspect와 반대 의미인데 똑같이 의심하다가 뭐냐면은 doubt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똑같이 의심하다인데 반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닐 거라고 의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닐 거라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유전하게 성장하는 분야는 우리에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럴 거라고 또는 과학자들이 믿어왔었던 또는 뭐 생각해왔었던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얼마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food라고 하는 것이 즉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준대요. 뭐에? 유전학의 청사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청사진이 어디에서 쓰이는 용어입니까? 이과. 문과는 이쪽으로 잘 안 가요. 이쪽 분야로. 미안합니다. 이 청사진이라는 말을 보통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이 블루프린트가 다른 말로 설계도란 뜻이거든요. 그럼 설계도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건물로 치면. 말 그대로 건물 지을 때 쓰는 거예요. 건물 건축에서 관련된 거 아니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인테리어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도면을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하는 그런 것들을 보통 그 파란색 도면을 가지고 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블루프린트 청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정보는요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뭐 하도록? 더 잘 이해하도록. 여기서 better는 well의 비교급이에요. 더 잘 뭐뭐 하도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를 잘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해석하실 때 비동사가 나와 있고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들어가면 이 비동사는 이다가 아니라 뭐뭐에 있다. 요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통제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 결국은 우리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결국은 이 유전자를 다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not something we must obey 하니까 당연히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에게 복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다음의 상황을 고려해 보세요. 일란성 쌍둥이를 한번 고려해 봅시다. 이 일란성 쌍둥이는 이 두 개인은 두 사람은요 are given the same genes입니다. 같은 유전자를 are given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비동사 다음에 given이 들어가면 이게 이거랑 같은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받다.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told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말을 듣게 된 거기 때문에 hear이랑 같은 맥락이고 비동사 다음에 show이 들어가게 되면 지가 끌려서 하든 누가 뭐 보라고 하든 결국은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요. 이거 지금 비동사 다음에 given 하면 여러분들이 줌을 당했다 뭐 그따구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받았다라고 하셔야 돼요. 같은 유전자를 이 두 쌍둥이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들라이프가 되면 즉 중년의 삶이 되면 한 40대 내 정도의 나이가 되니까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한 쌍둥이가 둘 중에 한 명이 develops cancer합니다. 암을 발달시킨대요. 쉽게 말하면 암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쌍둥이는 lives a long healthy life 합니다. 그러니까 without cancer, 암이 없이 오래된 그 건강한 삶을 산대요. 자, a specific gene instructed one twin 합니다. 특별한 구체적인 어떤 유전자가 instructed 지침을 준대요. 한 쌍둥이에게 뭐 하도록 이거 어법 체크하시고요.
암을 발달시키도록 한 가지 지침을 주지만 in the other same gene입니다. 그 반대편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같은 유전자가 did not initiate the disease 하니까 여기서 말한 건 암이에요. 그 암을 시작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쌍둥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암에 걸리기는 하는데 하나는 암에 안 걸리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one possibility,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이런 것이었답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이다? 아까 얘기했던 암에 걸리지 않았던 이 건강한 쌍둥이는 어떤 식단을 가졌대요. 어떤 식단? Turned off the cancer gene 하니까 암 유전자를 꺼버리게 했었던 식단을 가졌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음식들 중에서 암 예방에 참 좋아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만 주로 먹었다라고 한 가지 가능성을 내비추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추측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제일 위에서 뭐라고 해서 서스펙트라고 그랬잖아요. 서스펙트는 말 그대로 그럴 거라고 의심하는 거니까 약간은 추측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게 맞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암에 걸렸어. 얘는 암에 안 걸렸어. 뭐가 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이런 거야. 얘가 암 유발하는 음식은 안 먹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 가지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유전자라고 하니까 that instructed the other person, 그 다른 상대방 사람에게 to get sick, 아프게 만드는 유전자였다는 거죠. 즉 얘는 암 유전자를 유발하는 음식을 안 먹어서 건강한 게 맞고 얘는 뭐예요? 암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는 음식들을 먹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그냥 우리가 씹어먹고 소화시키는 그런 음식도 있지만은 뭐 기호식품 이런 것도 들어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타바코. 아시겠죠? 타바코가 뭔지 모르는 사람 없겠지. 자, 그래서 for many years, 수년간 과학자들은요, have recognized, 인식했습니다. 다른 environmental factors 하니까 다른 환경적인 요소들을 이제 인식했대요. 그래놓고 이제 such as 뭐와 같은 화학적인 독성 물질이 있는, 예를 들면 담배와 같은 이런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이, 자 요거 잠깐 끊을게요. 여기에 접속사 탭 하나 추가해 주세요. 끊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other environmental factors가 주어니까, 즉 담배와 같은 이런 독성 화학 물질들이 can contribute,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에? 암에. 뭘 통해서? through their actions on genes 합니다. 요거 별표 하나 칩시다. 이것도 또 다른 빈칸에서 하나 잡을게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전자 상에서의 행동을 통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중간에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유전자를 통제하지 우리가 유전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유전자에 관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지배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전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가서 준혁이를 막 암 유발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준혁이가 뭔가 암 유발하는 것을 뭔가 미친 듯이 막 처먹고 하니까 나중에 40대 되니까 암이 걸렸다 이런 얘기야. 나 장준혁이라 소리 안 했습니다. 아 그렇다고 김준혁이는 아니에요. 김준혁 잘 있는 거 모르겠네. 자 그래서 the notion that food is specific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이게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예요. 자 음식이 구체적인 영향력을 유전자 표현에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개념은 뭐다? 상대적으로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하나 좀 적어놔주세요. 이게 소재로 주제나 소재로 얘기하면은 유전자 발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출현입니다. 출현에 대한 음식의 영향이라고 하나 주제로 하나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There are many superstitions surrounding the world of the theate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둘러싸는 많은 미신입니다. 뭐를요? theater 하는 말이 보통 이제 극장이라는 뜻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뭐 연극 분야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연극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어떤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럼 미신에다가 일단 포인트를 좀 잡아줘야 되고, 자 이런 미신들은요 can be anything,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로부터?
not wanting to say the last line of a play before the first audience comes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보시면 from이 여기 들어갔고 not이 이렇게 시작되고 to가 여기 있고 not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from A to B가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자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뭐냐 말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뭐를 마지막이란 어떤 연극의 대사를 첫 번째 청중이 오기 전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다빈이 극장 가봤나? 영화 극장 말고 그 일반 연극 하는데 가면은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 연극 하는 사람들이 왜 리허설을 만약에 한단 말이야. 그 전에. 근데 뭐 일찍 오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찍 그 극장 안으로 딱 들어갔어. 딱 들어갔는데 리허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은 거기 연극에 있는 배우들이 마지막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이게 하나의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내가 이제 뭐 연극 리허설에서 모든 게 다 보여지게 되면 청중 입장에서는 야 저거 마지막에 저 말한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not wanting to rehearse the curtain call 합니다. curtain call을 리허설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최종 리허설 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커튼 콜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뭐라 해야 되노? 패션쇼를 가면 이제 모델들이 왔다 갔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 모델이 다 나와가지고 박수를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제 그 디자이너가 나와가지고 뭐 꽃다발 받고 많이 하잖아요. 연극 무대 리허설 이런 겁니다. 무대가 딱 끝나고 나면 막이 딱 내려가요. 내려가는 다음에 무슨 음악이 딱 나오면서 모든 배우들이 나와서 짝짝짝짝짝짝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연 나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씩 지나가고 뭐 또 누가 나와고 씩 인사하고 뭐 지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커튼 콜을 리허설하는 경우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최종 리허설 전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커튼 콜도 하지 않는 게 일종의 미신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비극인 맥베스라고 하는 것은 is said to be cursed 합니다. 저주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대요. 자 이렇게 be said to 동사 원형 들어가게 되면 뭐뭐 하는 것으로 전해지다 이런 뜻이야. 자 뭐 하는 것으로 저주를 받았던 것으로 전달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to avoid가 나오는데 이거하고 지금 둘 다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으로 전해진대요. 어떤 문제들을 배우들이 결코 그 연극에 대해서 말을 결코 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피하는 것으로 전해진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것도 어떻게? out loud 하니까 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할 때 inside the theater or the theatrical space 하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리허설 룸이라든지 아니면 커스튬 샵에서 그 흔히 말하는 극장 안에서나 아니면은 그 연극을 하는 어떤 공간인데 흔히 말하는 리허설 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상을 그 복장을 이제 입게 되는 그런 샵과 같은 이런 곳 안에 있을 때는 뭐 하지 않는다? 크게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맥베스 이런 대본 연습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안에서 이제 연극 무대를 안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딱 나가서만 해야 되지 거기서 연극 연습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 넘어가면 자, 그래서 the interaction between 이건 개소리죠. 개소리 찾기는 넘어갈게요. 5번 문장 바로 갑니다. 그래서 since the play is set in Scotland 합니다. 그 연극이 스코틀랜드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아까 있는 그 연극은 맥베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되었기 때문에 the secret code 합니다. 비밀 코드.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 코드. 뭐 할 때 당신이 그 연극의 제목을 말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말하는 어떤 그 secret code 흔히 말하는 암호예요. 암호는 바로 Scottish pla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제목이나 주제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제목이 이제 맥베스잖아요. 근데 맥베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스코틀랜드 연극이야 이거 취합한다는 거죠. 자기들만의 어떤 약속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 do say the title by accident니까 이건 우연입니다. 뭐 말하다가 실수로 이제 그거 맥베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그런 상황. 정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우연히 발생한다면 전설은 갑니다. 전설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설이 바로 뭐냐면 superstition, 미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어떤 미신이 되는데 무슨 미신을 그것이 가지고 있더라. 이 그것이 뭔데? 결국 이 구체적인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You have to go outside, turn around 3 times, and come back into the theater. 요거 별표하십니다. 어법상 병렬구죠. 그러니까 우연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막 옷 갈아입으면서 우리 그 맥베스이자 그럼 연극 감독이 야 나가서 운동장 3바퀴 돌고 와.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코티시 플레이라고 서로 이제 이렇게 말하기로 약속해 놔놓고 오늘 맥베스 진짜 연극 정말 안 된다. 맥베스라고 해서 감독이 알면 어떡하지? 야 벌써 알고 있어. 나가서 빨리 운동장 3바퀴 돌고 와. 이거야. 알겠죠? 그런 어떤 미신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by accident라는 표현은요 보통 아까 우연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랑 반대되는 말 하나 말씀드릴게요. on purpo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뜻이 뭐냐면 고의로 또는 계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어휘 변형이 나올 때 이런 by accident를 쓸 것이냐 on purpose를 쓸 것이냐 이런 문제 변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흔히 오늘따라 빔이 왜 이러냐. 자 이거는 하나 좀 적어놔 줍시다. 연극계에서의 많은 미신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극계에서의 많은 미신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문제 별표 하나 써주세요. 이 문제는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요거는 순서 그대로 잡았기 때문에 그냥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갈 건데 얘 없다가 왜 이러냐. 자 여기 보시면은 요거 네모 하나 체크합니다. B 자리에 첫 번째 문장 삽입 예상으로 하나 잡을게요. 문장 삽입 예상으로 조금 많기는 한데 잠시만요. 이거 잠깐 좀 껐다가 다시 좀 해볼게요. 얘 오늘따라 왜 이러냐. 좀 더 좀 괜찮아지면 잠깐 좀 껐다가 할까요? 자 36번 볼게요. 36번에 Habits create a foundation for mastery 합니다. mastery. 자 여기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mastery에 대한 하나의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mastery 하는 말은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든지 숙달이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요. 즉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위한 하나의 파운데이션, 기초 또는 토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설립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원래 파운데이션은 근본적인 게 토대를 받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니네 어디서 돌아다니노? 제정신이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자식들아. 안은 있어야 될까 이거. 자, 체스에서는요. It is only after 합니다. 자, 요 문장은요. 좀 길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체스에서는 오직 뭐 하고 난 후에 뭐다 이런 얘기인데 그 보시면은요. After the basic movements of the pieces have become automatic 합니다. automatic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여기서 피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바둑이나 장기로 얘기하는 어떤 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나 바둑에서 보면 왜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자 이렇게 섞여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 돌 같은 거 그걸 보통 말이라 하거든요. 체스도 마찬가지 뭐 말 모양 있고 뭐 퀸 있고 킹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각각의 그 말들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have become automatic. 자동적으로 되어지고 난 후에야 이게 된다라는 건데 that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한 선수가 can focus on the next level of the game 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의 다음 레벨에 뭐한다?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다? 얘가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이 말들을 다룰 줄 아는 단계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할 때 1레벨에서 시작이 된 어떤 게임이 있으면 1레벨에서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어떤 능숙함이 되어야 그 다음에 2레벨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완벽하게 전문성이 되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수학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뭐 3 더하기 x는 뭐 5다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2라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알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어떤 다음 수학 단계가 있겠죠. 중학교 때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선생님 저희 유치원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왜 이런 걸 얘기하세요? 미안해요. 수학 못해요 나. 그 아는 선에서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1차 방정식을 이해하고 나서야 2차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chunk of information, 이 chunk란 말은 덩어리입니다. 각각의 이러한 정보 덩어리, 즉 어떻게 되는 거 that is memorized, 괄호 쳐주세요. 자, 정보는 정보인데 is memorized 하면은 기억되는 정보예요. 기억되는 정보. 그래서 각각의 기억되는 이러한 정보의 덩어리는 opens up 합니다. 그래서 열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열어준대요. 뭐를요? The mental space 하니까 정신적인 공간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뭐에 대한 좀 더 노력이 있는 사고,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 이게 바로 2레벨로 넘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즉 1차 방정식을 이해하고 나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한 사고가 바로 2차로 넘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장 넘어가면 This is true anything for anything you attempt 하니까 책 봐라. 니 프린트 없나? 에라이. 자, 이것은요 당신이 시도하는 어떤 것이든지 있어가지고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when you know the simple movements, 당신이 know the simple movements, 단순한 어떤 움직임들을 so well, 너무 잘해서 대세모 치세요. You can perform them without thinking, 생각하는 것 없이 그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될 때 이게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된다 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준혁아 36번이다. 정신 좀 차려라. 자, 그럴 때에 you are free 합니다. 끊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집니다. 뭐 하는 것에? To pay attention to more advanced details. 그래서 좀 더 발전된 어떤 세부사항에 집중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습관은요. 바로 뭐가 된다? The backbone, 동그라미치고 별표. 이 문제는 빈칸 문제 낸다 하면 2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backbone 하는 게 뭐냐? 우리 흔히 말하는 직역이 하면 등뼈거든요. 근데 등뼈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추가 되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뼈대가 되니까 되게 받쳐줄 수 있는 골격.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전에 봤었던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기초 토대하는 거.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탁월함의 추구에 있어가지고도 중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까지는 습관의 장점입니다. 근데 내가 아까 7번 문장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러한 습관에 대한 이익은 뭐와 함께 오게 되더라? 대가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희생 포인트가 뭐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 볼게요. At first, 처음에는 각각의 repetition, 반복이 develops fluency, speed, and skill을 유발하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반복,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구구단 외울 때 구구단을 다 외우고 나면 자동적으로 2 더하기 2 더하기 간다. 2는 4, 2, 3은 6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리고 뭐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스킬도 능숙해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9번. 그러나 but 그러고 나서 as a habit becomes automatic 또 나왔습니다. 습관이 자동화되게 되면은 you become 줄 끄세요. less sensitive to feedback 합니다.
피드백에 있어가지고 덜 민감해진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준혁이가요. 엄청나게 2차 방정식을 잘 풀어요. 2차 방정식을 잘 풀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1과부터 5과까지의 영어 본문들을 다 외웠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술술 다 나와요. 다 나오겠죠?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시험이나 아니면 테스트를 딱 쳐봤더니 자동화됐다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시험 점수로 말씀드리면 특별한 이상한 꼬라지의 컨디션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100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1개 또는 2개 또는 심지어는 3개 정도 틀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발생하냐면요. 틀렸네. 에이 뭐 이거 실수인데 뭐 푹 치워버려요 그냥. 이게 less sensitive예요. 덜 민감해진다 이런 얘기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뭐 큰 시험을 치를 때에 막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 진짜 뭐 이거 뭐야 툭 하면 이거는 이거야 하고 딱 끄집어내는 그런 그 경지에 오를 날이 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있다 보면은 뭐 나 이 정도는 아는데 뭐 익하다가 대충 설렁설렁 공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많이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한국사를 정말 잘한다. 야 한국사 그 귀주대첩은 장군 누군데 강감찬 그 언제 시대인데 고려시대 막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와 니 한국사 정말 잘해 대박 이래요. 근데 막상 시험에서는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요. 왜? 그거에 대한 노력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자, 나의 흑역사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역사 정말 좋아하던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00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나는 웬만한 개념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맨날 점수 나오는 게 뭐 90점 아니면 88점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역사 공부 거의 안 하고 그냥 툭툭툭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점수를 딱 보면은 100점이 안 나오니까 이게 좀 찜찜한 거야. 그래서 문제 틀린 것도 아씨 이거 알았는 건데 그냥 뭐 치아프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이런 정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 형성이 잘 됐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단점입니다. 단점. 계속 봅시다. 그래서 less sensitive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거기 sensitive 하는 단어 체크 좀 하세요. 이 sensitive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민감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같은 비슷한 말 중에서 sensible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뭐 다른 말로 이제 뭐 감각이 있는 뭐 아니면은 뭐 영리한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내가 지금 갑자기 명확한 뜻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이 sensible 하는 말은요. 약간은 조금 어떤 느낌이 들어가냐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김수현이가 뭐 칼을 오늘 안 가져와서 연필을 못 깎아. 근데 옆 친구가 갑자기 칼을 딱 줘. 오, 너 정말 센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땐 sensible을 쓰는 게 맞고요. sensitive는 뭐냐면은 다빈이가 길을 가다가 복도에 딱 가고 있는데 예진이하고 그냥 툭 마주쳤어. 툭 치였어. 날씨가 되게 더웠어. 막 불쾌지수 오만상 올라가는 거야. 그때 막 건드리는 것 자체마다 민감해가지고 어디 씨가 죽라 이거 하고 있는 거. 이게 sensitive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좋게 얘기하면 뭔가 좀 예민하고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까칠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요 어휘 변형도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you fall into mindless repetition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도 없는 반복으로 빠져든대요. 마음에도 없는 반복으로. 그러니까 뭐 자동적으로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it becomes easier to let mistakes slide 하죠. let slide 하면 미끄러지게 하다 이런 얘기인데 뭐를 실수들이 미끄러지게 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hen you do it good enough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충분히 잘하게 될 때에 그것을 정말 충분히 잘하게 될 때 you stop thinking about how to do it better. 여러분들은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돼요. 뭐에 관해서? 밑줄 끄세요. How to do it better. 그것을 더 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생각을 멈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stop 다음에 동사 ing는 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니까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Stop drinking water. 물 마시는 것을 멈춘다는 얘기니까 물 안 마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어법으로 stop 다음에 to 동사 원형이 맞는지 stop 다음에 ing가 맞는지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stop 다음에 ing는 안 하는 거고요. stop 다음에 to 부정사는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니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 어법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how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how to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법 선택에서 이런 것도 선택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what to 동사 원형 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how와 what의 공통점. 앞에 선행하는 명사 없습니다. 다시요. how와 what의 공통점은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정말 미친듯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명사, 즉 앞에 있는 명사를 싸잡아 먹어서 what으로 변신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건 것으로 해석하는 거죠. how 같은 경우는 관계부사 중에서 선행하는 명사가 the way가 있는데 the way, how는 같이 못 쓰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걸 처음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내 수업 개똥으로 쳐드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선 the way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 앞에 걸 갖고 이걸 잡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 동사를 쓰고 난 그 자리에 얘는 명사로 이용하는 목적어가 들어가고요. 얘는 명사로 이용하는 목적어가 안 들어갑니다. 하나 필기 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what to 동사 원형과 how to 동사 원형의 차이점은 결국은 뭐를 봐라? to 뒤에 동사 원형 다음에 명사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거기 how to do 다음에 it이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it이라는 놈 때문에 how를 쓰는 겁니다. 만약에 it이 없으면 그 자리에는 what을 써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문맥상으로는 what이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36번은 만약에 시험 범위에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출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문장 삽입도 가능하죠. 주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빈칸 추론도 가능하죠. 어휘 변형도 가능하고 다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 적어 놓으시면은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세요. 주제로 습관의 이점과 이론점과 주의할 점. 이게 주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37번. 시간이 딱 되면 알아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뒤에서 내가 그 부르기까지 만들어야 되냐? 미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regardless of whether the people existing after agriculture were happier, healthier, or neither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일단 regardless 해놔 놓고 whether이 들어갔는데요. 일단 regardless라고 일단 먼저 시작을 하면 뭐뭐와는 관계없이 이런 뜻인데 여기에 whether이 지금 들어갔어요. 그럼 뒤에가 이제 주어 동사 나와서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에요. 다시요. 뭐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그 인지 아닌지를 보니까 the people 그 다음 괄호 잡읍시다. existing after agriculture. 농경사회 이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농경사회 이후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지 더 건강한지 아니면 neither는 뭐냐면 둘 다 아닌지 이런 얘기야. 둘 다 아니라 하는 말은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은 거야. 즉 다시요. 더 행복한지 더 건강한지 아니면 더 행복하지도 않고 더 건강하지도 않은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겁니다. 상관없이 it is undeniable 합니다. undeniable. undeniable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그 deny에서 시작하는 건데 부정하다, 부인하다에서 ABLE가 추가가 되면은 부정할 수 있는 이거든요. 그럼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undeniable 하면은 부정할 수가 없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연한 이런 뜻입니다. 당연한. 그래서 it is undeniable. 당연하대요. 뭐가요? There were more of them 합니다. 그들 이상으로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야.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2번 문장 보시면요.
농업은요, 농경사회는 both 둘 다 했어요. 뭐를요? support하고 require를 합니다. 즉 농경사회는 부양하고요, 요구한대요. 누구를?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 to grow the crops that sustain them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탱해줄 만한, 여기서 그들은 people이에요. 그들을 지탱해주기 위한 지탱해주기 위한 작물들을 기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요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농경사회는 말 그대로 땅이 이렇게 하나 있다라고 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A와 B가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에 뿅 빠졌는데 땅이 막 엄청나게 커요. 여기다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밑에 할 짓 없는 애들을 소장농으로 꾸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여기에다 일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 둘이가 자식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가지고 여기에다 농사 짓게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전자보다 후자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베이비붐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 19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형제들이 7, 8명 이렇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의료기술이 발달 못했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 있어서 많이 낳자 이거였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농촌사회가 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일손들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 B번 가볼게요. 자, estimates value of cost입니다. 물론 측정치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증가인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지만 증거는 이렇습니다. points to an increase in the human population. 인류의 개체수 또는 인구에 있어서의 어떤 증가를 언급하는데 from 1 to 5 million people. 그러니까 100에서 500만 명 정도의 사람에서 to a few hundred million 하니까 수억 명에 이르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농경사회가 had become established, 성립이 되어졌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농경사회가 시작되고 나서 인구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a larger population, 주어입니다. 좀 더 큰 그 인구는요. doesn't just mean 합니다. 단순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를요? 모든 것의 크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큰 가족을 위해서 for a large family, 큰 가족을 위해서 시리얼 박스를 좀 더 큰 거를 사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의 크기의 증가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 수가 7명이야. 그러면 뭐 시리얼 박스가 뭐 갑자기 막 뭐 제일 큰 걸로 사야 된다. 이걸 굳이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따라하고 있나 준혁아? 자, 그래서 5번 별표입니다. It brings qualitative changes 합니다. qualitative, 질적입니다. 이건 어휘 변형도 가능하죠. 양적이냐 질적이냐 하는 거. 그래서 질적인 변화도 있어요. And the way people live 하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도 가져다 줬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5번을 내가 왜 별표치라고 하냐면은 문장 삽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6번도 별표치세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more people means more kinds of disease 합니다. 자,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더 많은 종류의 질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 자, 지금 more people이라고 지금 딱 해놔놓고 얘는 생긴 꼬라지 보니까 주어인데 복수야. 그런데 뒤에 보니까 동사가 mean이 아니고 means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얘가 지금 동사로 의미하다는 맞아요. 그런데 의미하다라는 말을 가지려면 야가 뭔가 의미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장준혁은 사랑을 의미한다. 이 사람 그 자체가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장준혁이라는 이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랑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이 more people은요, 이렇게 하세요.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즉, 아까 우리가 봤었던 뭐랑 비슷한 거냐면 그 4번 문장의 a larger population하고 같은 의미예요. 원래 mean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주어가 들어갔을 때 사람을 갖고 사람은 의미한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오히려 주어가 사람 주어일 때 이게 mean을 쓰려면요 뒤에 to 동사 원형 들어가서 이 mean이 무슨 뜻이 돼야 되냐면 의도하다라는 말로 바뀌면 돼요. 의도하다. 의미라 하는 거는 야의 뜻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의도는 얘가 뭘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하세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 문제로 내긴 되게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선생님 아니 만약 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언젠가 이제 계약할 때 이제 그거 가가지고 이거 모의고사 있잖아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민으로 바꿔야 돼 극하면요 죄송하지만 그 선생님은 영어 과목 내려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경우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분명히 임용고시 치면서 이런 민에 대한 어떤 앞에 주어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고 이런 거 다 배웠을 거란 말이야. 내가 임용을 쳐봤기 때문에 알잖아. 물론 떨어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제 자체도 나와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진짜로. 선생님 그래도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그럼 내가 여기서 뭐 할까요? 틀려. 아니요. 책대로 가세요. 그냥 책대로 가세요. 그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나옵니다. 왜요? 수능이 어려워요. 임용고시 어려워요. 당연히 임용이 어렵지. 질문할 걸 질문해. 수능은 보기 문제라도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for example 예를 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뭐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sedentary 합니다. 이거 별표칩니다. sedentary 하는 말은 보통 앉아 있는 이런 말인데 밑에 보시면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이런 말이 나오죠. 정착해 있을 때 더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석기 시절에 수렵 채집하고 이동 생활하던 그 시절에는 대체적으로 질병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먹었거든요. 곤충, 동물, 뭐 벌레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채소 다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동을 그만큼 많이 하죠. 근데 정착 생활 시작되면 그게 별로 없어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신석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살을 좀 많이 찌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집단들, 사람들의 집단은요, 또한 음식을 저장합니다. For long periods. 오랜 기간 동안 저장을 해요. 이게 우리 신석기 때 이제 발생하는 게 뭐가 나와? 토기가 나오잖아요. 빗살무늬 토기, 이른밑무늬 토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그게 음식 저장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which creates a society 이것이요 결국은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떤 사회를 만들어내게 된다? haves와 have-nots를 만들어내게 된다. 즉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를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여기에 땅이 이렇게 이만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외래민족이 침략을 했다 칩시다. 그럼 얘네 땅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살아남은 이 두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딘가 일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동네의 땅으로 가가지고 동욱이네 땅에 가가지고 야 동욱아 나 일 좀 시켜줘 여기서 일할게 이거예요. 그럼 동욱이는 갑이 되고 이 부분은 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급사회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부터 넘어가는 거죠. 나 한국사까지 얘기하고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